단톡방 스터디 뉴스 톡입니다. 톡입니다. 네, 오늘도 굿모닝 SNS 기상 퀴즈를 하는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뇌생남 이시안 쌤 그리고 김승현 학생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3문제 이상 틀렸을 경우에 진행할 벌칙 공개해 볼까요? 네, 지난주에 그 거짓말 탐지기 한다고 했는데 네. 이번 주에도 거짓말 탐지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재밌는 일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승현 학생한테. 알겠습니다. 학생들의 셀프 벌칙 영상은 저희 방송 마지막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부 시작해볼까요? 열려라 단톡방! 네, 오늘도 부지런해요. 오, 57분에 와, 아니 8시가 안 돼서들 다들 들어오네요. 이제 대단합니다. 조금 트라우마예요. 네, 무서운 일이 있는 거예요. 네, 먼저 톡방 퀴즈 규칙부터 말씀드릴게요. 네네. 문제가 나간 이후 5초 이내에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네네. 모르겠다 싶으면 MC 찬스 쓰셔도 좋습니다. 네. 찬스에 힌트 좀 주세요. 그럼요. 네. 네, 문제 풀어볼게요. 네. 아무 형식 없는 모는 종이 위에 자신만의 아이콘을 활용하여 일정 관리를 할 수 있는 맞춤식 다이어리. 사용자에 따라 구획을 나누고 아이콘을 활용하는 방식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개성이 묻어나는 다이어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다이어리를 쓰는 성격이 아니라 아, 그래요? 근데 뭔가 저 그럼 뭔가 쓰긴 하나요, 그래도? 자소서 쓰죠. 정보를 주네요. 총알 잡지? 총알 잡기 좋다. 총알 잡지? 총알이 영어로 뭔지 몰라요? 네. 잡지. 자, 5초 카운트 주세요. 네. 정답은 블랙 저널. 블랙 블랙 저널? 저널.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블렛이라는 게 총알인데 네. 저기서는 컴퓨터 그래픽처럼 이렇게 글자 쓸 때 앞에 컴퓨터 그래픽처럼 좀 예쁘게 쓰는 거를 그런 뜻도 있대요. 그래서 다이어리 쓸 때 보통 보면 막 이렇게 선 쳐져 있고 달, 월, 별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저거는 그냥 완전 모는 종이처럼 이렇게 돼서 자유롭게 다이어리를 써라 하는 식의 다이어리 쓰는 방법으로 지금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상식으로 나와서 저게 왜 나왔나 싶기도 해요. 그러게요. 자기 다이어리 쓰다가 생각났나 봐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세계 최고의 뉴스 브랜드로 전 세계 212개국 2억 가구의 전파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미디어 거물 테드 터너에 의해 1980년에 설립된 미국 케이블 뉴스 채널입니다. 어디일까요? 미국의 채널. 미국의 이것 미국의- 채널. 몇 개 생각나는 거 없잖아요. 네, 그렇죠. 없잖아요. 의외로 쉬울 수 있어요. 맞잖아요. 몇 개 없잖아요. 미국에 뭐 알아요, 채널. 영국에는 뭐 BBC가 있고 그쵸, 그쵸. ABC. ABC 있고, ABC. 팍스 TV 있고, 네. 네. 미국에는 워너 미국에는 TV도 있고. 옛날에 이걸로 막 영어 공부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쵸. CNN. 빅뱅이 최근에 여기 TV에 나갔었어요. 아, 정말요? 네. 뭔지 알겠죠? 네. 확신이 오죠? 알겠습니다. 5초 카운트 네. 주세요. 아, 이랬는데 틀리면 네네. 땡은 대단하네요. 답은 CNN. 대단하죠. CNN. 정답입니다. 근데 사실 저기 문제 네. 저 답이 있어요. 어디요? 케이블 뉴스 네트워크. 그게 CNN이거든요. 케이블 뉴스 네트워크. 케이블 뉴스까지 나와 있으니까 네네네. 다 나와 있는 거고요. 저게 이제 뭘로 유명해졌냐면 그 골프전 때 네. 그거를 현장에서 막 폭격이 떨어지는 걸 그 안에서 중계를 한 아,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이 골프전의 뭐 그 현장감, 전쟁의 그런 것들을 생생하게 전파를 한 데다가 또 그 전에는 이제 우주왕복선 터지는 것도 단독 중계를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9.11 사태를 또 처음에 단독 보도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뉴스는 CNN 이게 딱 굳어진 거죠. 지금은 엄청나게 커진 그 뉴스 채널이 됐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네. 정기전의 각 선주가 무리한 경쟁을 피하기 위해 결성하는 카르텔을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저게 요즘 한진해운 막 이렇게 시끌시끌해서 그래요. 신문을 좀 보다가 네. 이렇게 딱 보인 그 단어인 것 같아서 저거는 바로 정답 맞춰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초 카운트 주세요. 정답은 해운동맹입니다. 해운 동맹. 과연? 정답입니다. 이제 다 맞췄네요?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저게 운임동맹이라고도 네. 하고요. 네. 그러니까 그 말에 들어 있듯이 어떤
그 항로를 네네. 그 두 회사가 취임하게 되면 서로 막 그 제살깎아먹기 경쟁을 하다가 이렇게 네네. 가격이 싸지잖아요. 네. 그러지 말자고 짜는 거죠. 카르텔이라고 해서 서로 암묵적으로 대놓고 짜가지고 이 이하는 받지 말자. 사실 안 좋은 건데 오펙 같은 경우도 결국 석유 그런 카르텔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그 해운 동맹이라고 해서 운임이라든가 선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로 그 좀 이렇게 짜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원래 자동차 기어를 고속에서 저속으로 낮춘다는 뜻입니다. 돈벌이와 성공에 쫓기는 도시 일상을 거부하고 자연에서 마음의 여유를 찾는 인생을 살겠다는 이주족으로 최근 제주로 이주한 이들이 많아짐에 따라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뭘까요? 자동차 기어를 네. 고속에서 저속으로 바꾸는 거는 저단 변속 아닌가요? 그거를 그거를 영어로 이제- 한번 표현해 보면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찬스를 쓰겠습니다. 누구 찬스 쓰겠습니까? 저는 재환이 형을 믿으니까 아니. 재환이 형 찬스 쓰겠습니다. 네. 자, 자, 5초 5초 카운트 알려주세요. 주세요. 정답은 네, 다운시프트입니다. 다운시프트 네. 정답입니다. 적게 벌어 잘 살자라는 말이 그 표어가 딱 저거에 맞아요. 그러니까 많이 벌어서 그거를 사실 쓸 시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게 버는 대신에 여유롭게 살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뭐 도시에서의 안정된 삶을 버리고 제주도로 이민 가서 사실은 뭐 그렇게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다든가 아니면 프리랜서를 한다든가 많이 벌 수는 알겠습니다. 없지만 빨리 하고 퇴근하려고 설명 안 끝났어요. 네. 장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유롭게 사는 거 지금 이런 태도와 완전 반대되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그렇군요. 거거든요. 네네. 예, 이런 태도는 이제 예티족이라고. 예티족. 예티족. 네네네. 이 사람들은 그 자기 개발하고 열심히 네네. 살아가지고 오. 성공만 향해 달려가는 다운시프트랑 반대되는 사람을 예티족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예티족 같은 모습인데. 네네. 무슨 예티족까지 설명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수용자가 요구하는 대로 서비스, 물품 등이 온라인 또는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하여 제공되는 경제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요구. 요구. 영어로. 요구를 영어로 모르면 안 되는데요. 몰라요? 왜 영어만 물어보면 멍해지는지. 모르니까요. 뭐 앞에 문제 네 문제를 모두 맞췄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안전하게. 여유도 나오지 않나 네, 싶은데 안전하게 틀려주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5초 네. 카운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5초 카운트 주세요. 아 그래도 뭐라도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해봐요. 정답은 온 디맨드였습니다. 안 하곤 하는데 알고서 안 하고 하는 건가?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네. 오. 그 VOD 할 때도 비디오 온 디맨드 해가지고 온 디맨드라는 걸 썼던 것 같아서. 잘 알고 맞아요? 있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요구에 따라서 가령 그 대리운전 같은 경우도 네. 뭐 전화해서 15,000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요 마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여기서 그러니까 12,000원에 갈 사람 해가지고 내가 먼저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2,000원 갈 사람이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먼저 요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뭐 우버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온디맨드 경제거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톡방 퀴즈 풀어봤습니다. 무려 네 문제를 맞췄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승인아 씨 오늘 어땠어요? 뭐 항상 그렇듯 저는 한 게 없고 네. 이제 MC 분들과 교수님의 좋은 힌트 덕분에 네네. 저는 오늘도 벌칙에서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네, 우리 학생들 네네. 자력으로 문제를 맞추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쌤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 근데 오늘은 좀 뭐 CNN 같은 네. 또 당연히 알아야 될 것도 있었고 네네. 그다음에 뭐 알면 좋은 다운시프트 같은 거 있었고 알아서 뭐 하나 싶은 블랙 저널 같은 블랙 것도 저널 있고 있었고. 그래서 좀 다양하게 문제가 네.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뉴스톡이 선정한 이슈 공부해볼까요? 네. 네, 오늘의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국제 해운사들의 무리한 경쟁을 피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근 우리나라 한진해운 사태로 국제 해운업계도 큰 변화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재환 씨는 한진해운 문제에 관심이 좀 있었나요? 제가 당장 하는 일과 관련이 없어서 관심을 그렇게 막 크게 갖지 못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경제에 그런 어려움이 이렇게 좀 끼칠 수 있는 영향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해운업계뿐만 아니라 수출업계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오너는 법정 관리 전 자신의 몫을 챙겨 떠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취준생들은 일단 한진해운의 그 법정 관리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 승현 학생이 친구들과 이런 얘기를 해본 적 있나요? 친구들과는 요즘에 만날 시간이 없어가지고 얘기를 해보지는 그렇군요. 못했는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그 오너 경영자들의 그러네요. 좀 어떤 도덕적 해이 같은 게 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군요. 이 한진해운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글로벌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먼저 한진해운은 어떤 회사인가요? 일단 뭐 그 해운업계에서는 네. 상당히 큰 회사로 전 세계 8위 정도의 그 업력을 자랑을 했습니다. 전 세계 8위요? 전 세계 8위요. 네. 자본금이 보통 우리 자본금 보면 큰 회사도 의외로 자본금 적을 때가 있거든요. 네. 여긴 배도 있고 그런지 1조 2천억 원이 자본금이었고요. 2015년 기준이에요. 네. 매출액이 7조 7천억 원. 그래서 이게 7조가 왔다 갔다 하는 회사는 장난 아닌 회사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회사가 지금 갑자기 한 방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지경에 빠져 있는 거죠. 이럴 수가. 아니에요, 우선은. 예. 네.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뉴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첫 번째 뉴스는요. 해운업계는 수출 차질 눈덩이가 될 것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걱정하는 반면에 네. 정부는 또 물류 대란은 부풀려진 얘기다라고 해가지고 약간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기사거든요. 네. 수출업체들과 해운업계는 물품을 실은 한진해운 선박이 압류되거나 예정된 항로를 지키지 못해 주문 취소, 납기 지연 등 수출 차질에 따른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아우성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정부는 한진해운 사태로 인해 물류 대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래서 야, 이게 되게 힘드니까 어서 빨리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것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라는 두 입장이 지금 맞붙어가지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발이 묶인 물량들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관련 업체의 수출 차질액도 이제 굉장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저거는 그 다른 그 물건을 운송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은 사실은 전혀 다른 업체들의 물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내려야지 또 수출이 되고 돈도 받고 할 텐데 지금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관련 업계나 이런 수출 차질액 규모가 현재까지는 1억 달러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도 알아볼까요? 그래서 한진해운이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네. 회사 어려워도 많이 받아간 회장들 백태라고 해가지고 또 회사의 경영사정과 상관없이 또 연봉을 많이 받은 회장님들에 대한 네. 얘기가 됩니다. 네, 재벌닷컴이 지난달 금융당국에 반기 보고서를 제출한 2,408개사의 그 등기 임원 보수 현황을 집계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올 상반기에 5억 원 이상의 보수를 수령한 경영진이 237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200 몇십 명이 이렇게 받아가는데 뭐 잘하면 받아갈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주목할 만한 점은 경영난으로 해당 기업이 구조조정 중이거나 각종 비위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대기업의 오너 경영인들이 이런 그 5억 원 이상 받아가는 사람들이 포함이 됐다라는 거죠. 네. 뭐 일단 그 주력 계열사인 현대상선의 경영난으로 위기를 겪어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와 현대증권 등으로부터 상반기 보수로만 23억 3,900만 네.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네. 주식거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네. 이런 경우가 이제 한진해운이 이런 기업인데 전 회장에 대한 얘기가 자주 나오거든요. 그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실질적으로 지배한 유스홀딩스로부터 5억 6,100만 원의 보수를 챙겼다고 하고요. 문제는 오너 경영진의 과다 보수 논란이 기업 투명성에 대한 의문으로 연결된다는 점이고요. 그러니까 되게 비슷한 맥락으로 뭐 이런데 과연 그 기업에 대한 신뢰성이 있을까라고 해서 기업의 신뢰성 문제와도 직결이 되고 있다. 뭐 그런 기사가 되겠습니다. 네. 우선 기초적인 것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문제는 한진해운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발생한 것 같은데 우선 법정 관리가 어떤 것인가요? 그러니까 법정 관리가 이제 더 이상 회생이 힘든 자력으로 회생이 힘든 네. 이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주채권은행이 산업은행인데 산업은행이 이제 우리 돈 좀 더 주면 우리가 회생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내가 돈을 주더라도 니는 회생하지 못할 것 같아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네. 돈을 더 못 주겠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법원에 이걸 맡긴 거죠. 이 회사를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달라라고 해서 그런 법원이 이제 판단을 한 다음에 이 회사가 좀 괜찮을 것 같아, 그래도 좀 살아날 것 같으면 지금의 경영진 대신 제3자를 보내서 법정 관리인이라고 하거든요. 법정 관리인을 보내서 경영을 좀 해가지고 기업 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해서 살아나게 하든가 아니면 정 이게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아예 청산.
그 법인을 없애버린 그 절차를 밟든가 이렇게 네. 하는데 현재 이제 법정 관리가 넘어간 상태인 거죠. 법정 관리를 의뢰한 상태인 거죠. 네. 근데 그럼 한진해운 빚이 그만큼 많다는 건가요? 일단 전체 부채는요 네. 5조 6천억 원이 된다고 해요. 오와요. 네, 엄청나죠. 그런데 이제 경영 부족 자금 막상 이 정도 돈은 지금 당장 있어야 돼가 1조에서 1조 3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 근데 지금 채권은행 측에서 사실은 당신들도 돈을 낸다면 우리도 할 용의가 있다. 네. 그 얼마까지 낼 수 있냐라고 했는데 한진해운이 한 7천억 원 정도 내야 된다라고 했는데 한진해운 측에선 우리 5천억 원밖에 못 준다라고 하다가 결국 결렬이 돼가지고 산업은행 측에서도 우리도 뭐 줄 수 없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2천억 원 차이로 지금의 물류대란 사태가 온 것인데요. 이런 결과를 예상 못했을까요?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대마불사란 말이 있잖아요. 네. 그게 뭐예요? 절대로 큰 많은 죽지 않는다라고 해서 대기업이 이런 위험에 빠졌을 때 여태 네. 한국에서 그거를 법정 관리까지 가기엔 예가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 지원을 해가지고 살아남게 만든 게 왜냐하면 대기업이 그렇게 돼서 사람들을 자를 정도가 되면 엄청나게 많은 실업자가 양산이 되고요. 그렇죠. 그 산업 자체가 되게 위태위태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거의 이번에 거의 시범 케이스처럼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결정이 나가지고요. 네. 다들 설마 이럴 줄 몰랐다. 그러니까 한진해운 측에서도 설마 이럴 줄 몰랐다인 거고요. 정부는 또한 그런데 그 본보기로 왜냐하면 국민들의 그 여론이나 국민 감정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이걸 또 네. 살릴 수는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전부 다 세금이니까. 그래서 살릴 수는 없었는데 이게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일어나는 산업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연쇄 효과 있죠. 이거를 제대로 좀 그 추측을 못 해가지고 문제점들에 대해서 대비를 못 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둘 다 좀 아니한 대처. 네. 설마 우리를 죽이겠어와 설마 큰일이 나겠어라는 그런 게 좀 만나가지고요. 되게 큰일이 났고 그리고 이제 죽이는 상태까지 온 거죠. 아이고 세상에.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두 번째 기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승현 학생은 이제 두 번째 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뭐였나요? 그 기업의 위기는 뒷전인 채 네. 올 상반기 보수를 올려받은 총수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기업의 총수가 많은 돈을 받아가는 이유는 그만큼 회사 기업에 대해서 책임을 좀 많이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기업의 위기 상황에서도 더 돈을 받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책임과 피해는 좀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9월 초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전 오너인 최은영 회장이 눈물을 흘렸는데요. 비난을 많이 받았죠. 예, 눈물을 흘리면서도 이제 그래서 사죄를 출연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좀 더 거시적인 결정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피해를 갔거든요. 네. 얼마를 하겠다가 아니라. 근데 나중에 다시 해서 100억 원 정도 출연을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네. 근데 그걸 좀 미리 그때 했으면 괜찮았는데 그런 부분이 또 하나 아쉬운 건 그 비슷한 그 위기에 몰렸던 현정은 그 현대상선 회장이 있었거든요. 거기는 300억 원 사재를 탁 출연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경영권을 포기하고 그다음에 그 용선료 협상을 할 때 그 회장한테 막 이메일을 보내요, 자기가. 해가지고 이렇게 좀 깎아주시면 현대상선이 이렇게 사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이메일을 써가지고 보내서 이런 정말 그 오너의 노력들을 보면서 그 지원하는 사람들도 저 정도면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잘 살아난 케이스거든요. 네. 그거 비교가 되니까요. 이 분은 막 하니까 그제서야 조금 요거라도라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네. 그런 아쉬움을 좀 많이 가지게 만들죠. 알겠습니다. 그 한진해운 법정 관리로 인한 피해가 이제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실적 어느 정도 피해가 생각되나요? 근데 뭐 이거는 정확하게 딱 나오기 전까지는 모르는데요. 예측치로는 17조 원 정도의 피해 규모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해운업계 자체가 9조 정도, 거의 10조 가까이 되고요. 그다음에 무역업계에서 7조 정도의 그 손해가 있고 항만업계도 한 5천억 원 정도의 손해가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그 일자리가 이런 사태 때문에 한 2,300명 정도 감소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런 뭐 피해는 좀 엄청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피해가 큰데도 오너가 미리 자기 몫을 빼서 발을 뺐다는 것 참 씁쓸합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아고라에 쓴 편지에는 많은 이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요? 네, 사실 그 직원들이 무슨 잘못이 없지 않습니까? 네. 아고라에 한진해운이라는 이름으로요. 네. 그 직원의 이름으로 이제 올라왔다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한진해운을 좀 살려주시고 지지를 보내달라라는 그런 편지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네. 뭐 전체 직원 1,400명 중에 1,000명의 뜻을 모았다. 그래서 보낸 편지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뭐 이분들이 일자리를 잃게 생겼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런 걸 책임을 지고 있는 그 오너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분노하는 게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도와드리고 싶은 게 또 국민들의 마음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취준생의 뇌를 섹시하게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이시안의 족보를 열어라! 이쌤 오늘의 족보를 열어주실까요? 네, 열어보겠습니다. 짜자자자. 짜자잔. 대기업의 청사는 수많은 실업자를 양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여론은 법인 청산도 불사한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도 실전 면접처럼 진행해 보겠습니다. 승현 학생 준비됐나요? 네. 대기업의 청산이 많은 실업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자체에도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과거 몇몇 기업들이 위기를 겪을 때 정부가 나서서 이를 해결해 주기도 했는데요. 최근 법인 청산도 이제 불사한다라는 의견은 대기업들이 이런 과거의 관행들, 과거에서부터 이루어졌던 이런 관행들이 이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직접 해결하기보다는 뭐 국가나 정부나 국책은행들이 이제 해결해 주겠지라고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오너의 부실 경영으로 인한 책임을 본인들이 지지 않고 뭐 직원뿐만 아니라 국가, 국민들에게 이렇게 전가시키는 행위는 더 이상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를 되게 길게 한 거네요. 네. 네. 그러면 사실은 아까 우리도 얘기했지만 다음에 청원의 아구라 같은 경우에 네. 그런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우리가 좀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한번 회생의 기회를 준다면 또 잘 살 수 있는 그런 회사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오너 한두 명이 밉다고 해서 천 몇백 명의 그분들도 이제 세금을 내는 시민들, 국민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일자리를 뺏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일자리를 뺏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대기업을 가지고 있는 오너 경영인들이 잘못 경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대기업의 청산은 대기업이 없어져야 된다라기보다는 오너 경영인들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청사는 없애는 거예요. 대기업을 잘 운영 관리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대로 놔둔 채 오너 한두 명을 자르겠다라는 아주 이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진해운을 해보니까 아 이건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을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특히 이제 법정 관리인이 그렇게 아주 뛰어난 경영인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청산이라는 건 없애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 일자리가 없어진다라고 얘기하고 하는데 네. 이 사람들이 다른 데 다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제하면 사실 지금 이 면접을 하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을 청산을 네. 하게 되면은 실업자가 양산되는데 이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을 지금 그렇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실업자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는 솔직히 저도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기업을 청산을 해야 된다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수없이 많은 대기업들이 자신들이 잘못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정부나 국책은행에게 책임을 회피한다거나 전가시키는 일들이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 일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제 어떤 기업에서 출제를 할 수 있는지 또 질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엔 토론 면접에서 굉장히 좋은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찬반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대기업이라도 청산을 시켜서 없앨 건 없애야 된다. 인 것과 그렇지 않고 또 여기 있는 많은 그 실업자들이나 양탄될 수 있으니까 그 오너만 이렇게 축출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살려야 된다. 뭐 그런 식의 두 가지 론으로 해서 찬반이 좀 갈릴 수 있는 토론 면접에 딱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실전이라면 어떻게 답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방금 제가 승현 학생한테 좀 압박을 크게 했잖아요. 네. 왜냐하면 저게 면접할 때 제일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자꾸 전제를 바꿔요. 면접 질문을.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고 가정하고 얘기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질문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 질문을 한 게 아닌데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라고 하는 건 실제로 자기가 대답이 곤란하니까 막 바꾸는 건데 그런 걸 막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내가 그 얘기를 한 거 아닌데 왜 자꾸 그러니? 너 나랑 하지 말자는 거냐?라는 식으로 압박하는 사람도 분명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좀 전제를 바꾸는 건 진짜 안 좋은 버릇일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승현 학생 선생님 평가 어떻게 들었습니까? 약간 지난주에
좀 운이 좋아서 잘 대답했던 게 이번 주에 좀 다시금 더 준비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게 됐고요. 전제를 바꾸지 말라는 게 저도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결국 이 문제가 다시 생기는 딜레마가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답변을 하기 위해서 좀 전제를 바꾼 것 같은데 다음에 이제 할 때는 좀 전제를 바꾸지 않는 방향으로 또 그래요.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배워가면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음의 족보 확인해 봤고요. 이번에 우리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주제 알아볼까요? 네. 네, 역시 이제 비슷하게 이런 그 경영 오너라든가 이런 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요. 네네. 회사의 실적에 크게 영향받는 전문 경영인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정말 그 실적에 일희일비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너 경영인들은 회사의 실적과 상관없이 임금이나 인센티브를 받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오너 경영이기 때문에 일단 내 회사에서 내가 버는 이익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집주인이 내 집에서 어떤 수익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정당한 그냥 이익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느껴지는데 근데 그 이익을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높은 위치에 계신 분들은 그 도의적인 책임이라는 게 흔히 있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도덕적인 부분을 조금만 더 헤아려 주신다면 그걸 조금 더 이렇게 좋은 곳에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아무래도 대중들의 시선에서 바라봤을 땐 상대적 박탈감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실소유주가 이익을 챙기는 거에 있어서 부당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자, 우리 승현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전문 경영인이 있고 오너 경영인이 있잖아요. 오너 경영인은 기업은 결국 본인의 소유인데 좀 자신이 소유한 기업이 뭐 잘못되었을 때는 그만큼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이렇게 어쨌든 오너라는 거는 소유주인데 소유주가 가져가야 되는 거는 뭐 임금이나 인센티브보다는 어떤 주주로서의 수익 배당금이 오히려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톡방 친구들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온유 학생, 수정 보완이 필요한 시스템이다. 사실 오너 경영이 더 큰 책임감과 자부심, 애사심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운에만 맡길 수 없기에 오너 경영인도 회사의 실적에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태희 학생, 실소유주가 이득을 취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 자신이 만들고 소유한 회사에 대해서도 성과를 따지고 추앙받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본다. 유실 학생, 실적에 따라 임금을 받는 것이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실적과 관계없이 지급된다고 하여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오너의 임금도 객관적인 평가 기준으로 측정돼야 하는데 이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본다. 다혜 학생, 회사의 최고 주주이기 때문에 회사의 실적과 전혀 상관없는 일은 아니다. 오히려 더 민감하다고 볼 수 있다. 오너이기 때문에 더 주인의식을 가지고 회사 운영을 잘하리라 믿고 직원들은 맡기는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있었네요. 학생들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그 다혜 학생 의견이 좀 공감이 가는 게 저랑 좀 생각이 비슷한 것 같아서 어떤 오너로서의 책임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전 다혜 학생 의견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쌤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왜 분노하는가를 알아야 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50억을 받든 100억을 받든 회사가 잘 벌구면 거기에 대한 주주들도 많이 가져가니까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회사가 부실하고 회사는 망해가는데 오너만 많이 챙기기 때문에 지금 분노라는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저는 온유 학생이 그 부분을 좀 짚었다고 보는데 오너 경영인도 회사의 실적에 책임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많이 벌면 많이 가져가지만 이게 망하거나 잘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 무조건 가져가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짚었기 때문에 저는 온유 학생의 베스트를 뽑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온유 학생이 베스트 댓글로 선정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 오늘은 최근 우리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한진해운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네, 사실 한진해운 사태가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일어난 게 아니라 계속 축적된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된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전에부터 우리가 좀 감시한다고 해야 되나? 감시하고 관심 있게 보고 그런 부분에서 자꾸 문제를 제기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갔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기업 하나가 무너지는 건 우리 학생들 입장으로 보자면 또 우리가 갈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확 없어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경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내가 뭔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이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적인 어떤 감시에는 그런 것들을 좀 번뜩였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승인 학생 어땠습니까? 저는 이번에 한진해운 사태를 보면서 뭐 문어 경영인이나 뭐 대기업 재벌들이 이제 도덕적 해이가 좀 심하다는 것을 느꼈고요. 그 어떤 대한민국이 경제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좀 기업들의 어떤 투명한 경영이나 정부의 어떤 시의적절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톡방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